여러분, 내가 월세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년에 6천만 원인데 보유세는 1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 이런 분들은 버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직장에 다니거나 혹은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난감한 처지에 지금 몰리게 생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벌어들이는 임대소득보다가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합쳐진 거, 이게 더 많다는 사실에 지금 다주택자 내지는 임대생활자, 또 임대사업자, 또 법인사업자, 지금 모두들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망연자실. 그만큼 이 보유세의 어떤 징벌적 과세는요, 엄청난 시장의 반향을 몰고 올 거라,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내년이잖아요. 내년 6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결국은 2주택자도 3주택자도, 다주택자는 더더욱이고요, 법인까지도 다 매물을 많은 양도세를 징벌적 과세잖아요. 그것도요 내놓으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 도표를 하나 보더라도요,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이 분홍색이 보유세예요. 보유세. 보유세는 지금 천정부지를 모르고 계속 올라가죠. 이 실내는요,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114제곱미터에서 거주하면서 반포동 반포자이 59제곱미터를 임대를 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쉬운 도식적인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세 수입은요, 이게 주황색이거든요. 2018년까지는 좋아요. 2019년에는 그래도 버틴다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고요. 후년부터는 또 더 많이 올라갑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가면 아예 못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이 보유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될 거란 뜻입니다. 자, 제가 강남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이 2채를 임대하고 있다, 이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요, 84제곱미터를 강남에 2채를 가지고 있으면 연간 한 6천만원, 월 500만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생깁니다. 근데 올해는요,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유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5,100만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래도 한 1,000만원 정도 이득이 되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바로 지시를 받고 실시한 게 세금 폭탄이었어요. 그 세금 폭탄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보유세가. 그래서 5,100만 원이 1억 원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버티지 못해요. 재산세는 1,180만 원 그대로인데 종부세는 2배가 넘어서 8,980만 원까지 늘어나면 도대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몰라도,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사업을 안 하는 다주택자다, 아니면 임대생활자다,
아니면 은퇴생활자다, 법인이다 이러면 못 버팁니다. 결국은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는요 0.06에서 3.2까지였거든요. 이게 1.2에서 6%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올라갔어요. 2배. 예. 이게 1년 지나야 되니까 내년 6월에 시행이 되거든요.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면 이거는 충격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2018년이죠. 9월 13일 날 대책으로 사실 종부세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0.5에서 2였는데 0.6에서 3.2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공시지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뭐 2018년에 2천만 원, 2019년에 3천만 원, 예,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더블로 올라가니까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예, 대치동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114제곱미터에 살면서 반포자이 59제곱미터 예, 임대를 하는 사람, 이분이 과연 집을 팔까요 안 팔까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걸 내용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59제곱미터 정도가 되면요 월세 270만 원이에요. 보증금 1억에 월세 270만 원. 이 정도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세대로 하면. 지금 시세는 좀 다를 수 있죠.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실제 버는 돈은 1년에 한 2,300만 원 법니다. 2,300만 원. 예. 그런데 월세 수입은 3,200만 원 정도 벌고요. 여기에 보유세는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2,300만 원. 세금 내고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가잖아. 내년.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20년에 가잖아요. 2020년에 가면요 보유세가 4,6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월세보다가 지금 3,240만 원보다가 1,400만 원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거주하는 대치 레미안 팰리스에 살면 여기 보유세 적어도 9천만 원 나옵니다. 9천만 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보유세만 1억이 넘어요. 보유세만. 두 채를 갖고 있어도요 보유세가 1억이 넘는데 벌 수 있는 돈은 월세 3,240만 원만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도 마포에 예를 들을게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114제곱미터예요. 예.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주택 두 채로 월세 받는다. 그러면 총 180만 원에 임대합니다. 총 180만 원. 그러면 월세 수입이 2,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거주하는 집 보유세는 2천만 원이에요. 충분히 충당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내년에 가면 2배 되니까 4천만 원 됩니다. 충당 못합니다. 그렇다고 임대료에 보유세를 증가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예,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상한제가 됐잖아요. 이거 5%밖에 못 올려요. 5%밖에.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요 한 달에 180만 원 5%니까 한 달이 아니죠. 1년에 180만 원이죠. 1년에 180만 원 올리지만 보유세는 10배 늘어납니다. 2,300만 원. 2,300만 원.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월세 전환율 있죠. 전월세. 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냐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기준금리 0.5% 플러스 3.5%로 4%입니다. 이거 정부가 지금 낮추려고 합니다. 낮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상황 자체가 내가 벌어들이는 임대 수입보다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정리하면 되지 이러는데
증여세도 바꿨어요. 증여취득세를요. 예, 12%까지 올렸습니다. 12%까지. 증여취득세를 12%까지 올리니까 증여하는 숫자도 갑자기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실제 70 대책 이후에 증여 급증했다가 주춤주춤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옛날에는요. 증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70 대책 7월 10일 대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했어요. 293세대?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시작이 되니까 세금 폭탄이 시작되니까 막 10배로 뛰어요. 10배로 거의. 그러다가 7월에는 8월 7일이죠. 8월 7일. 지난주까지는 좀 주춤주춤하는 모양새예요. 결국은 증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예, 증여 취득세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매도도. 왜냐고요? 양도세 중과를 하잖아요. 2주택자일 때는 양도세 중과해서 10%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가산세가. 3주택자 이상이면 20% 가산세가 올라갑니다. 가산세가. 예. 그런데 이마저도 내년에 가면요. 가산세가 더 올라갑니다. 2주택자일 경우에는 가산세가 30%, 3주택자일 경우에는 2주택자가 20%고요. 3주택자가 30%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 양도세가 적어도 한 6%에서 42% 이게 기본 세율이거든요. 여기다가 30% 올라가면 72%가 올라가요. 72%. 물론 보유기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72%가 올라가는데 팔지도 못해요. 결국은 지금 다주택자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울고 싶어도 할 때 울고 싶어도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서 그나마 이익을 챙기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싹 다 쓸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과연 이 와중에 지금 다주택자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예. 뭐 보나 마나 뻔한 이야기. 결국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노선은 내년 6월이잖아요. 마지노선은 내년 6월이니까 6월 전에 어떻게든 정해를 하든지 뭐 세금을 많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가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임대생활자들이에요. 임대생활자. 예. 임대생활자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생활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직장을 20년 30년 다니다가 은퇴해서 아파트 한 두 채 가지고 임대를 내서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는 그나마 다행히 잘했다고 하는데 뭐 빌라 사서 하거나 다세대 사서 하거나 원룸 사서 하거나 오피스텔 사서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거든요. 여기는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폭망했어요. 폭망. 그들은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팔면 팔수록 무조건 손해보니까요. 예, 있는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재산도 뺏기게 생겼으니까 지금 뭐 임대생활자들 중에 다세대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야, 이렇게 세금을 때리면 내가 지금 20년 30년 동안 자영업하면서 열심히 벌어와서 이제 노후가 돼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면 되나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은요. 예, 임대생활자, 다주택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어디를 내놓을까? 버티기는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거는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주택자들도 그렇고요. 예, 임대사업자들도 그렇고요. 법인사업자도 그렇고요. 이들은 지방에 있는 매물부터 쏟아낼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거냐? 폭락할 거냐? 뭐 떨어질 때도 꽤 떨어지겠죠. 지방 중심으로 떨어질 때는 떨어지겠지만 똘똘한 한 채는 더 심화될 겁니다.
똘똘한 한 채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 3동, 강남 4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마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예, 강남 4구죠. 강남 4구. 강남구, 서초구, 예, 송파구, 강동구. 여기. 그 다음에 마영성이라고 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까지. 예, 이런 쪽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뷰가 좋은 곳 있잖아요. 뷰가 좋은 곳은 아무래도 시세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의 수요도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참 마음 아픈 것은요. 예, 임대 생활자들의 눈물이 점점 커질 거라는 사실이 참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